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노마드 정변TV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김 박사의 질문 시간, 김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안녕. 변호사님, 네, 김 일주일 잘 박사님 지내셨죠? 잘 지내셨습니다, 그동안? 네, 잘 지냈습니다. 네, 오늘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오늘, 네, 기대되시죠? 오늘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변호사님께 세 가지 네,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나요? 네, 조금 좀 말씀하시죠. 양해를 구하고 네,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양해를 왜 먼저 구하시죠? 뭐 약간 뭐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, 혹시 말씀하시죠. 변호사님 그 결혼은 하셨나요? 프라이빗한 질문이지만 일단은 예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극히 민감한 질문하시네요. 네, 오늘 민감한 여기 여성 시청자분들도 많은데 말이에요. 실망하실 수 있는데 네. 되게 동안이어가지고 전 공감했어요. 결혼하셨는지. 예, 그리고 다른 질문도 뭡니까? 자녀도 또 아, 예, 자녀도 있습니다. 진짜 변호사님은 딱 보면 아직은 미혼이고 자녀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하셨고 자녀도 있으시고 그러면 네. 자녀들의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시고 막 네. 공유하고 그러시나요? 아, 자녀들 사진은 저는 자제합니다. 자제하시고. 예, 사진 안 올립니다, 일부러. 어, 아 그러시군요. 네. 자 오늘 제가 이런 그 변호사님께 민감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 쉐어런트라는 쉐어런팅 쉐어런팅? 네, 그 단어를 어.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. 개인정보라는 큰 대주제의 하나의 일원인데 요즘에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죠. SNS에 네.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들 있죠. 많이 하시죠.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쉐어런팅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영어 쉐어, 공유하다라는 그 쉐어하고 네. 페어런트, 페어런트. 양육하다. 아하. 이제 부모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양육하다라는 뜻을 이제 합성한 단어인데 음. 말 그대로 양육을 공유하는 거죠. SNS에. 음. 근데 이게 사실 그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문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통계를 보면은 네. 부모님들이 이제 SNS 자녀 사진을 얼마나 이제 공유하느냐. 그런 통계도 있습니까? 예, 일주일에 음. 한 번 이상 공유한다라는 그 답변이 어. 83.9%나 되네요. 그렇게 많습니까? 예, 자녀 사진을 그렇게 공유하고 SNS를 있어요. 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많이 그렇죠. 보시더라고요. 그렇게 공유하고 미국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74%의 부모님들이 그 자녀 사진을 공유하는데 그 중에 10%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녀의 네. 건강 이슈. 사실 건강 이슈는 사실 그 민감 정보 중에 하나죠. 아주 민감적인 거죠. 그런 정보를 또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SNS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요, 페이스북. 그렇죠, 많죠. 뭐 SNS 하시겠지만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예, 싶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범죄에 또 이용이 될 수 있다는 맞아요. 보도도 있었고 몇 개 범죄에 나아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. SNS에서 시작해가지고 네. 가령 한 2017년도인가? 영국의 한 남성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그러죠, SNS. 거기에다가 좀 음란한 아이들 이미지 이거를 다운로드하고 공유한 그런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어요, 이분이. 이 남자가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 남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뒤에 무슨 내용을 시토했냐면 자기가 그 아이들의 그 음란한 사진을 찾기 위해서 베스트 타임, 뭐 포트레이닝 이런 해시태그로 SNS에서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목욕하는 모습하고 이제 배변하는 모습이죠. 맞습니다.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. 예, 그런 것들도 이런 뭐 딥페이크 이런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목욕하거나 배변을 넘어서 또 다른 영상으로 가공이 될 수 있잖아요. 그 얼굴하고 몸을 따로 합성해가지고 만드는 그렇죠. 딥페이크 뭐 말씀하시죠. 딥페이크까지는 아니라도 짜집게 하고 하면은 뭐 이상한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. 음. 원래 올린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. 그러한 사례가 이제 유명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2015년도인가 호주에서 한 여성이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서 그 딸 사진을 올렸거든요. 그게 도용이 됐어요. 어떤 다른 낯선 사람이 본인의 아이의 엄마인 척하는 거를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. 그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이거 호주 사례죠? 제가 알고 있는 건 외국 사례인데 외국 사례. 아마 호주일 텐데 호주. 우리나라에도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. 2020년도에 있었네요. 그렇습니까? 2020년도에.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었군요. 이게 2015년도에 호주에서 있었고 2020년도에도 동일한 그 사건이 2020년 우리나라에도 있었네요. 그러게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게 하여튼 내 자녀의 사진을 내가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내 아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계정에 도용해서 올린다. 섬뜩한 일 아닙니까?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SNS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
이 과시하려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. 그렇게 도용해서 나한테 이렇게 자녀가 있고 잘 키우고 있다. 근데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정말로 납치 범죄까지 나아간다. 디지털 납치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. 네, 디지털 납치인데 현실 납치까지 될 수가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.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그 뭐 배변하는 모습이라든지 목욕하는 모습을 해시태그를 검색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네, 소아성애자의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소아성애자가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수집해서 할 수도 있고요. 네.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고. 아, 예.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있고. 네.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앞에 거와는 다른데 부부가 이제 자녀 동의 없이 그냥 이제 사진 같은 거 올렸어요. 근데 얼굴이 나오게 이제 올리죠.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. 예. 근데 좋은 의도로 난 주변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올렸는데 아이한테 고소를 당했어요. 고소를 당했군요. 왜냐하면은 아이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엄마 아빠가 올린 그 사진 때문에 자기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한다는 거예요. 아이들한테. 뭐냐 사진 이상하다, 잘못 네네네. 나왔다, 못생겼다, 네. 너 엄마 아빠 별로다. 네.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게 당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까지 나아간 이제 웃지 못할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. 이게 사실 그 저희가 어렸을 때 미국이라든지 서방 네. 외국에서는 부모가 이제 자녀가 부모를 이제 고소하고 이제 학대하는 경우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훈육 목적인데 그런 경우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뉴스를 봤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네.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그런 그런 일이 일이 이제 발생했네요. 예, 요즘은 이제 왕왕 생기고 있죠. 사실 이제 자녀가 더 이상 이제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. 지나갔죠. 그 외에도 이제 그런 SNS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거리고 네. 이거 뭐 코가 돼지코 같네 뭐 이런 식으로 품평회를 여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점 이런 하여튼 소셜 미디어에 자녀 사진 공유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. 원래는 사실 그 품평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물건이나 작품에 대한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네, 그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서 이 자녀는 네, 외모가 왜 이래? 못생겼다. 코는 뭐 왜 이래? 뭐 모습을 봤을 때 성격은 좀 어떨 것 같네라고 품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게 말이에요. 근데 이걸 뭐 모르면 모를까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네,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 기분이 같은데. 상당히 나쁠 수 있어요 자녀가. 네. 이 자녀도 나중에 컸을 때 이거 왜 이런 사진을 올리셨을까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네. 그 초상권이 개인이 특정되잖아요. 그렇죠. 사실은. 네. 개인정보기 때문에 엄연히 그 자녀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. 이 정보를 그 SNS에 올릴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 게 네, 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소외성애자의 범죄 행위라든지 네,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다른 유형의 또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제가 잘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그 유명 BJ가 방송을 하면서 그 은연중에 자기 모친의 그 근무하는 장소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. 그 BJ를 이제 찐팬이라고 하죠. 이제 팔로우하는 그죠? 구독자. 구독자가 이제 네, 좀 매너 없이 행동을 하고 이제 일명 이제 스토킹을 하다 보니까 네, 그 BJ가 이제 강퇴를 시킵니다. 강제 퇴당, 블랙이라고 하더라고요. 접속을 못 하겠더니 이 스토킹하는 이 사람이 네, 앙심을 품고 앙심을 품고 BJ의 모친이 운영하는 그 사무소에 가서 모친을 살해하는. 그래요. 근데 그게 사실은 살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주소까지 알 수 있었던 게 네, 방송을 하면서 네, 은연중에 그 모친의 사무실을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어떤 단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해서 그걸 이제 짜집게 해가지고 추적해서 이제 올라가서 그 장소를 알아냈는데 SNS라든지 이런 온라인 방송할 때 개인의 자기 어떤 특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네요. 또 한 가지가 이제 네, 이거 너무 유명한데 네. 세모녀 살해 사건 있죠. 예, 그것도 마찬가지로 SNS에 네. 사진을 올리는데 그 뒤쪽에 조그맣게 이제 박스 네, 택배 박스에 주소지를 이제 개봉하지 않은 소각하지 않은 채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네, 그걸 또 어떻게 확대해가지고 봐가지고 찾아가서 결국은 주소지까지 알아내서 그런 범죄를 했는데 지금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 이쁘죠. 그 역사적인 그런 다이어리, 네. 육아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계속 보고자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은 잘 아는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또 개인의 어떤 자녀 자기결정권도 결국 침해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. 부모님들, 교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박사님께서 좋은 질문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우리가 예방이나 예방책. 대책을 네. 뭐 얘기를 해봐야죠. 생각했을 때 일단은
아무리 어린 그 아기나 어린 자녀라도 알몸 사진 같은 것은 이제 공개를 안 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, 정말로는. 네. 그다음에 이게 저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. 그 자녀가 나중에 컸을 때 나의 그 알몸 사진이나 엄마 아빠가 올린 그 사진을 보고 기분이 어떨지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시고 나서 이제 올리시는 게 이제 좀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그 업로드 하시기 전에 방금 세모년 사건의 그 택배 상자에 주소가 적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, 네. 그런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혹시 있는 건 아닐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나서 이제 또 올리시는 등 이런 것 몇 가지 점 포인트에 대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앨범 얘기 나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앨범 사진, 우리 어렸을 때는 100일 사진, 돌 사진 해가지고 다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 있으시죠? 네, 있습니다. 저 되게 황당하더라고요. 그래요? 그 앨범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어른들은 이제 뭐 네, 그걸 찍어가지고 간직하면서 이제 저한테 주시는데 그거는 좀 뭐 재미로 뭐 그냥 아들이 소중하니까 뭐 그 당시에 아들 하면 또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아무튼 그 앨범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. 네, 예. 과거에는 뭐 그런 관념이 없었죠. 아마 그 SNS 그 당시에 있었으면 아마 저희 부모님 올리지 않았을까. 자, 그러면은 이 시어런팅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네, 그러지 않아도 이제 올해 지금 6월이죠. 6월에 그 부모님과 자녀들 이 학부모와 선생님들 상대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감지하고 시어런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 네.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. 잘 됐네요. 한번 들어볼만 하겠네요. 예. 자, 그래서 오늘 그 한 줄 논평을 제가 좀 하자면, 네, 박사님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? 네.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, 그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의 그 권리도 소중하게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나. 라는 그 한 줄 논평을 좀 하고요. 마지막에 짤막하게 한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, 네, 그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유명한 그 성악 하시는 분인데, 네. 10살 자녀가 네. 이런 얘기를 했대요, 엄마한테. 엄마는 왜 내 엉덩이를 자꾸 만져? 나한테 물어보고 만져라. 그래요? 그래가지고, 10살짜리가? 예,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엄마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예전과 같은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. 그래요? 엉덩이를 만지더라도 자녀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서 네. 만지고, 동의를 구하고 만져라. 예, 그렇죠. 사진도 동의를 구하고 업로드하셔라. 그것도 이상하네요. 야, 누구누구야 엉덩이 맞았대 하고서 자기 엉덩이 두들기나요?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예, 이게 어쨌든 눈치껏 잘 하시죠. 예,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세상이 좀 많이 변했어요. 세상이 많이 변했고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앞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. 네. 과거하고는 다르죠. 변호사님은 뭐 아예 엉덩이 안 만드시죠? 아니 저는 엉덩이 툭툭 치죠. 그래요? 예, 빵빵 치죠, 빵빵. 항상 그런 거 아니고 가끔. 네. 고소당하지 않게 좀 조심.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저 마무리 할까요? 예, 마무리하시죠. 네. 오늘도 또 재밌는데요? 또 질문 가져오신 게. 예, 재밌죠. 예, 감사드리고요. 네. 또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김 박사님과 함께 또 재밌는 여러분들 또 이 유익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계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, 선생님. 예,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네, 구독과 좋아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. 안녕.